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리카노입니다. 오늘은 BMW의 293 328i 컨버터블 모델입니다. 짜라잔. 먼저 이 293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328i와 335i 두 가지 다 가솔린 엔진이고요. 근데 엔진이 다르고 얘는 자연흡기 6기통, 그리고 335i 같은 경우는 터보 엔진입니다. 그리고 335i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N54 엔진이고, 보통 328i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N52 엔진이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N51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M 미션이 들어가 있다는 게 조금 다른 차이죠. GM 미션은 ZF보다 변속이 조금 느리거나 둔한감은 솔직히 있어요. 하지만 정비도 더 싸고 관리가 조금 더 수월한 그런 부분은 있죠. 어차피 이 친구는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친구는 아니에요. 사실 감성이죠. 뚜따 감성이죠. 왜 그러냐면, 일단 큰 엔진과 작은 차라고 생각한다면 달리기 너무 좋은 차예요. 하지만 이 차의 공차 중량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 브랜드의 뚜따는 뚜껑을 열고 닫는 모터가 존재합니다. 모터 무게가 뭐 브랜드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100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차에 100kg가 더 추가된다는 것 자체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확실히 달리는 차는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그 무게 중심 또한 달라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전면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앞부분을 보시면 지금까지도 아이덴티티로서 계속 고유의 상징이죠. 이 두 개의 키드니 그릴. 물론 지금은 키드니 그릴 자체가 커졌지만 그래도 이 키드니 그릴 두 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래 순정 같은 경우는 여기 실버, 크롬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유광 블랙으로 바뀌어 있고요. 라이트를 보시면 제논 방식의 엔젤아이. BMW 하면 사실 엔젤아이죠. 뭐 지금은 사실 엔젤아이는 아니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조금 그랜저처럼 살짝 각진 그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지금 봐도 이 엔젤아이가 참 이쁘다고 생각해요. 이 엔젤아이가 막 올드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그거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더 전 모델이다 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지, 예쁜 건 아직도 이 엔젤아이가 예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안개등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3000cc가 들어가 있다 보니 엔진열을 더욱더 잘 식혀주기 위해서 이 아래에 보시면 에어덕트는 뻥이 아니라 전부 다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3000cc의 엔진을 잘 식혀주려면 이 정도의 바람은 통하게끔 해야겠죠. 그러고 나면 사실 3시리즈, 이 이바디 3시리즈와 크게 막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그런 특별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면 엔진룸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엔진이 길게 뻗어 있죠. 이게 직렬이라서 그래요. 직렬 6기통의 심장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시리즈에 이 큰 심장을 박다 보니 안이 정말 빽빽하고 꽉 차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BMW의 항상 변태 같은 엔진을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넣는 그거를 보실 수 있는 건 이 옆에서 보시면 엔진이 바퀴를 넘질 않아요. 이 바퀴보다 안쪽으로 밀어넣는 게 생각보다 쉬운 기술력은 아니에요. 무게중심을 뒤로 빼기 위한, 그리고 BMW가 항상 고수하는, 말 그대로 펀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게 고수하는 그 기술력이 이 부분에도 하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면을 보실게요.
차량 옆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46 M3 휠이에요.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휠과 타이어의 옵셋은 바뀌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앞뒤 동일하게 246 M3 휠이 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시그널, M3와는 조금 다르지만 사이드 시그널이 들어가 있고, 뚜껑을 닫았을 때는 마치 쿠페처럼, 그냥 문 두 짝에 쿠페처럼 생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요 에어로다이나믹, 어쨌든 순정에는 이런 게 들어있진 않고, 순정은 동일한 실버 컬러의 일반적인 사이드 미러 커버입니다. 그러면 차량의 이제 후면부를 함께 보실게요. 차량의 후면부를 보겠습니다. 차를 조금 관심 있거나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테일램프 어디 있을까요? 네, 292 M3와 동일한 테일램프입니다. 그리고 후기형은 이 안에 라이트가 살짝 달라졌죠. 근데 큰 틀은 변화는 없어요. 다만 다른 거, 그리고 BMW가 항상 아이덴티티로 고집하는 거, 그 틀을 한 가지 깬 게 있습니다. BMW는 L자형 테일램프를 고집합니다. 그게 BMW의 아이덴티티로서. 근데 이 당시에 이 차량과 292 M3 두 대는 오히려 L자가 뒤집힌 것 같은 이 테일램프를 제작을 해서 넣습니다. 참 그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328i의 순정은 이 배기가 싱글팁입니다. 저쪽 좌측에 싱글팁으로 하나 있습니다. 이건 배기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담길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배기의 음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이 뚜껑이 열렸을 때는 솔직히 트렁크가 거의 무의미해요. 정말 낮은 짐들, 그런 짐들을 실을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이 커버가 있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닫았을 때, 그랬을 때 이 트렁크의 적재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 트렁크 커버가 있습니다. 이 커버가 내려와 있어야만 뚜껑이 열고 닫히고 이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그냥 뚜껑 닫고 트렁크를 좀 쓰겠다 하시면 이렇게 들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내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트렁크의 실내 공간, 적재 공간을 보여드리면 아래로 조금 깊숙하게 있는 건 요만큼, 사실 막 엄청 깊거나 넓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3 시리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옆에도 공간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미 턱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서 정말 간단한 거,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여기에 뭔가를 올려놓긴 조금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세차 같은 거 하러 갈 때 그때 세차 도구 정도 딱 실으면 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건 이 친구는 뚜따지만 로드스터가 아닌 4인승이잖아요. 그래서 뒷자리를 트렁크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진짜 꽁 대신 닭 같은 그런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요거 삼각대예요. 사곳이 이제 쓸 수 있는 그 삼각대가 있고, 요 아래로는 이런 전기 장치들 들어 있습니다. 배터리도 안쪽으로 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 넓은 건 아니지만 넣을 정도는 된다. 근데 항상 두 가지 중에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트렁크를 쓸 건지 뚜껑을 열 건지, 그거는 확실히 정하시는 게 조금 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많이 낮아지죠? 그러면 실내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앞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3 시리즈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똑같아요. 저도 290 3 시리즈를 탔던 시절이 있는데 정말 큰 차이 없어요. 차이라고 하면은 요 스피커, 이 차가 생각보다 스피커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총 11개였나?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정말 우수하고 막 하이 퀄리티를 바랄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괜찮네, 이 정도면 들을만 하네, 그냥 이 정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또 타고 있는 F07 이 GT 5GT보다 스피커는 얘가 솔직히 더 좋아요. 그 차가 훨씬 고급으로 만들어진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이나 이런 거는 시점을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지금 3스포크 휠로 되어 있으며, 이게 제가 알기로 후기형 같은 경우는 이 패들 시프트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기형에는 패들 시프트가 없고요. 그리고 키는 이 리모컨 키예요. 이게 요즘 일반적으로 쓰는 키들이 스마트 키인 거고, 요게 리모컨 키입니다. 꽂아서 시동을 거는 이 방식이죠. 뺄 때도 안 나와요. 눌러서 빼는, 이렇게 리모컨으로 사용하는 스마트 키보다 거리나 이런 건 좀 짧아요. 그래도 나름 이 당시에는 되게 편리하게 이 돌리는 잭나이프나 이런 게 아닌, 돌리는 게 아니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센터 패시아를 보시면 이 당시에 이 모니터, 거의 초창기 모델이죠. 사실 이 모니터가 들어가 있던 게 사실 되게 뭐 단촐해요. 막상 키면은 별 기능이 많지도 않고, 이 당시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죠. 이 모니터로 보는 것도 신기한데 아이드라이브, 이 조그 셔틀 가지고 움직여서 뭔가 조절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아이드라이브는 정말 저에게는 그 당시엔 진짜 충격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패시아를 다시 보시면 비상등이나 이런 거는 정말 기본적인, 누르기 쉬운데 딱 위치하고 있어요. 이바디 2903 시리즈랑 동일하죠. 여기 보시면 이 차는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옵션을 이 뚜껑에다가 박았어요. 에어컨 방향 조절하는 거고, 히터, 에어컨 이 방향 조절하는 거고, 물론 오토 에어컨이지만 바람 세기, 뭐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CD 플레이어, 그냥 누르는 버튼처럼 생겼어도 이랩에도 요거 다 터치 됩니다. 쓱쓱 옮기면은 다 넘어가요. 스크롤 방식으로. 뭐 딱히 근데 쓸 일은 없어요, 솔직히 요즘에. 그리고 DVD, 그리고 엉따, 끝. 이게 다예요. 밑에 재떨이 있고, 그리고 컵홀더. 이 포르쉐랑 BMW 거의 이 두 브랜드만 이 방식을 사용하고 뭐 그러고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 아이디어가 좋았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이거를 수리하시는 분들도 있죠. 컵홀더가 그냥 여기에 구멍 뻥뻥 뚫려 있으면 사실 컵홀더로 수리할 일은 없는 건데 말이죠. 근데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이 방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어노브 같은 경우는 그냥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BMW의 그 전자식 기어노브가 아니에요. 그냥 말뚝, 그냥 이 기어노브입니다. 물론 순정은 실버예요. 이게 카본이 아니라. 이것도 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드라이브, 이 조그 셔틀이 있고 메뉴로 돌아가는 버튼이고, 아마 요 버튼 하나에 몇 천만 원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요 버튼이 뚜껑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간단하게 차량 실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일단 이 문은 프레임리스 도어입니다. 쿠페형의 프레임리스, 그리고 B필러가 없는, 그래서 뚜껑을 다 안 열었을 때 창문만 다 내려도 생각보다 개방감이 좋아요. B필러가 막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요 수납하는 걸 보시면 요거는 292 M3랑 동일해요. 당기면 요 수납함이 나오고 여기에 작은 수납함이 또 있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슬림해서 사실 조금 두꺼운 물티슈만 돼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저는 원래 여기에 물티슈를 좀 넣고 다니는데 안 들어가서 못 넣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차량이 없는 거 한 가지는 이 윈도우 스위치, 앞, 뒤 동일하게 똑같이 있으나 요거 하나가 다릅니다. 요거는 앞뒤 이 4개의 창문을 한꺼번에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 버튼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라이트 같은 부분은 다 동일하고 여기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선글라스를 보관하셔도 되고, 뭐 기타 동전을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비상금을 넣는 분도 있고, 뭐 이거는 각자 활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텔레스코프 기능은 수동이에요. 전동은 아니고 수동이고, 요게 크루즈 컨트롤 그 스위치입니다. 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 가운데 팔걸이에 있는 이 공간은 솔직히 막 엄청 넓거나 그렇진 않아요. 사실 되게 좁은 공간이에요. 좁은 공간이지만 억스도 있고, 뭐 지금은 사용할 리가 없는 카폰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떼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공간을 조금 더 쓰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를 보면 물티슈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냥 이것 또한 딱 3 시리즈에 어울릴 법한,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냥 이 차량 사이즈에 맞게끔 들어가 있구나,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팔걸이는 앞으로 밀면 이렇게 밀려서 조금 더 각도가 달라져요. 이렇게 높낮이가 달라집니다. 또 뒤로 밀면 밀리는. 그래서 이때는 높이가 동일하다가 얘를 밀면 팔을 걸쳐서 조금 더 높게 이 기어 노브에 팔을 걸칠 수 있게 딱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팔걸이 방식입니다. 그러면 뒷자리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뒷자리에 타는 건 일단 이 시트를 잡고 이 옆에 보시면 시트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보여드리면 이쪽에도 동일하게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요거를, 요 레버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잡아 당기면 시트를 앞으로 이렇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시트를 당기고 이렇게 뚜껑이 열린 채로 타면 너무 편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뚜껑이 열린 채로 타지 않는단 말이죠. 뚜껑이 열린 채로 타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뚜껑 닫았을 때는 조금 힘들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연채로 타고, 솔직히 장거리는 무리예요. 단거리는 충분히 갈 수 있는 4인승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일단 이 운전석 시트 자체가 제 키에 맞춰져 있어요. 제가 키가 186인데 사실 거의 끝까지 민 거거든요. 레그룸 자체가 무릎이 딱 붙었어요. 지금 그 정도 밀었을 때 너무 다행히도 발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되게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 없이 타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팔도 올릴 수 있고, 사실 뒷자리는 살짝 병풍이 될 수도 있는 게, 창문은 있는데 창문을 제가 못 내려요. What the fuck? 온리 창문, 뒷자리 창문을 내릴 수 있는 건 운전석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 당시에 이 차량이 국내 출시 가격으로는 7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요즘 차 생각해서 7천만 원에 이 정도 옵션? 뭐야? 이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차가 7,300만 원에 출시가 됐는데 7,500을 주면 어떤 차를 샀냐면 에쿠스 VA, 제일 비싼 모델,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모델, 그 모델이랑 딱 200 차이 나요. 그 모델이 7,500, 얘가 7,300.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좋게 만든 차랑 그냥 뚜껑이 열린다라는 이유 하나에 3 시리즈랑 거의 비슷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차였어요. 보시면 잿더리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무드등이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뒷자리에 지금 이게 사실 바뀌고 밝아서 안 보이는데 뒷자리는 앰비언트도 있어요. 이 당시를 생각한다면 정말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컵홀더, 컵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쓸 수 있도록 컵홀더도 있고, 여기는 간편한 수납이 가능한 정도? 지금 뭐 핸드폰 넣으면, 요즘 핸드폰들 크니까 조금 안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노트인데 대충 요 정도 사이즈? 막 엄청나게 많은 걸 넣을 수 있진 않지만 간단하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수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스피커도 이렇게 달려 있으며, 요 구멍이 원래 순정 디플렉터를 다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개를 딱 꼽고 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열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뚜껑 닫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뚜껑이 닫힌 채로 들어가면 어떤 느낌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게 있고, 이 레버를 이용해서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의자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껴 놓고 나름 아늑하면서도 깝깝하기도 하면서도 딱 요런 느낌입니다. 근데 BMW는 어쨌든 이 시트 포지션을 조금 뒤로 빼는, 뒷자리 시트 포지션을 뒤로 빼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정말 이 급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 여타 브랜드보다 조금의 차이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탈출할게요. 탈출도 동일합니다. 얘 레버를 밀고 짜란, 이렇게 탈출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낮은 차량들, 이 타고 내리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문은 넓고 차는 낮고 이러다 보니까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내리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런 차량들은 어떻게 내리는지 알려드릴게요. 장소에 도착을 하면 그냥 얘를 밀고 내리려면 이렇게 구겨집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차들, 낮은 차들은 얘를 잡고 내리는 겁니다. 얘 잡고 내리면, 얘를 밀고 내리면 되게 편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차량을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바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여성분이 좀 운전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핸들이에요. 저도 처음 이 바디 핸들을 잡았을 때는 파워오일이 없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무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실 별 개의치 않는데 핸들이 되게 묵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고속에서는 훨씬 안정감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거운 핸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293 그리고 328i 335i는 해당이 안 돼요. 328i의 가장 큰 장점은 공영 주차장이 50% 할인됩니다. 저공해 2등급 차량으로서 그렇게 할인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죠. 이게 아마 그 N-오일 엔진 때문에 그런 걸로 알아요. 그 기준치가 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거라서 이거는 그게 가능하다, 저공해로 인정받았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해도 훨씬 효과적으로 차량을 운영할 수 있죠. 사실 이 도심에서의 연비는 차량 자체가 무겁고 엔진도 크고 좋을 수가 없는 차량이에요. 이 3 시리즈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차는 무겁고 엔진도 크고 그래서 연비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탈 만한 차는 아니고요. 되게 그렇게 보통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328i를 샀더니 너무 굼뜨고 느려서 335i를 살 걸 그랬다. 근데 그거는 이 메커니즘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터보 차량이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자연흡기 차량은 당연히 느려요. 근데 저는 빠른 거를 원한다고 하면 애초에 이 컨버터블을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컨버터블 자체가 달리기에 좋은 차량은 아니거든요. 달렸을 때 그 느낌은 있지만 무게나 무게 배분이나 이런 걸 따지면 전혀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달리기를 원하신다면 293이 아니라 292 M3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변속, 아까 말씀드렸던 GM 미션과 ZF 미션, ZF에 비해서 조금 굼뜬 건 있어요. 변속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굼뜬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정말 사람이 막 느껴가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 막 이거는 왜 이렇게 느려, 뭐 이거는 엄청 빠른데, 이 정도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지 비용, 어차피 이제 점점 올드카로 가고 있는 이 이바디들이라고 한다면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더 튼튼한, 물론 기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케바케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GM 미션이 좀 더 튼튼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거는 뭐 제 생각에는 미션 자체가 GM보단 ZF가 더 많기 때문에, 이 BMW 내에서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관리 비용 자체는 GM 미션이 더 덜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 또한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요즘에 많이 달리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출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량 자체가 데일리로 못할 그런 차량은 아니에요, 확실히. 근데 이게 패밀리카처럼 가족들을 뒤에 함께 대동해서 이동한다, 이러기에는 이보다 나은 선택지가 훨씬 많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두 사람 정도 혹은 나 혼자 정도라면 전혀 부족함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승차감도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승차감도 제가 순정과는 조금 얘기하기가 힘든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휠도 바뀌었고, 그럼 타이어 폭도 훨씬 더 안 좋게 바뀌었고, 노면을 훨씬 잘 읽죠. 그리고 서스도 교체되어 있어요. 빌스테인 쇼바로 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느낌 자체가 다를 거예요. 그냥 이 차량을 진짜 살랑살랑 타기에도 좋고, 완벽하진 않아도 부족함은 없는 차, 그리고 뚜껑을 열 수 있는 감성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저렴한 금액까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되게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이바디를 타보신 분들은 조금 더 아시겠지만, 이바디가 3 시리즈 중에서도 조금 더 날 것 같은 그게 있어요. 좋게 말하면 날 것 같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잘 못 잡아주는, 기계 개입이 좀 덜해서, 그래서 더 이바디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 느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아, 내가 운전하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또 재밌는 나의 이 카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여기는 일반 도로기 때문에 때려 밟고 이런 것도 없는데, 자연흡기 특
세규에, 그리고 6기통, 실키6, 뭐 여러가지 그냥 수식어를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되게 부드러워요. 일단 부드럽게 쭉 밀어주는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 느낌으로 쭉 가기 때문에 부족함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순정인데 브레이크는 이 차에 맞게끔 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35i와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게, 운전을 해보면 두 대의 성향이 많이 달라요. 확실히 이 자연흡기와 터보의 움직임은 어쩔 수 없이 다르다라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이 4인승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뒷자리에 앉으면, 뒷자리는 솔직히 좀 머리도 많이 날리고 바람을 많이 막아주진 못해요. 앞자리는 정말 잘 막아줘요. 8, 90까지도 전혀 문제 없이 잘 막는데, 뒷자리는 뒷자리 8, 90으로 달리면 머리에서 거의 와류가 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4명이 타고 뚜껑을 열 수 있는 이 금액대의 차가 없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밌고 잘 달리고 잘 쓰고 이 정도 3박자 맞추면 정말 괜찮은 차량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조금이라도 더 느껴보려고 하면서 느낀 이 느낌으로는 재밌는 펑카, 그리고 뚜껑을 열 수 있는 그런 감성적인 그런 자동차, 그리고 출력이 솔직히 떨어지지 않는다. 터보 엔진에 비해 떨어지는 거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엔진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하면 맞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차량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293 328i 컨버터블을 만나봤습니다. 되게 즐겁게 그리고 재밌게 펀카로 타기 너무 좋은 차량이었으며,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걸 데일리로 타도 무방하지만 데일리보다는 세컨카로 타면서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이런 봄이나 가을 그리고 여름 밤 이럴 때 뚜껑 열고 감성적으로 바람 따라 살랑살랑 이 바람을 느끼면서 마치 풍류를 느끼듯이 그렇게 타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금액대에서 말이죠. 요즘 뚜껑 열기 너무 좋은 계절인데 이만한 가격대의 차량이 뚜껑을 열 수 있다? 정말 드문 일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금액적인 부분은 저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뚜껑이 열리는 차는 관리하기 나름이지만 내가 또 관리해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제 차는 뚜껑 열고 달려보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